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잘 쉬셨습니까? 네,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더워지죠?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주는 14주차에 들어갑니다. 14주차 1차 시 수업은 청소년 심리및 상담에서 10장 상담의 실제 툴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또 1학기가 다 갑니다. 그래서 자, 열심히 또 힘을 내서 수업을 한번 달려볼까요? 네. 자,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는 학습상담, 학교폭력상담, 성상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학습상담에 배울 내용은 학습상담의 이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습상담과 청소년, 그리고 두 번째 학교폭력상담에서는 학교폭력상담의 이해, 그리고 학교폭력상담과 청소년, 그리고 성상담 부분에서는 성상담의 이해와 성상담과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의 학습상담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느냐에도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보통 학교 생활을 부적응해서 자퇴를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또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폭력성이 야기된다든지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울이나 어떤 무기력으로 오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그 건강한 발달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학습과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망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부적응이냐, 적응이냐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게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촉진하거나 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학교에 들어가면 그 성적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것들이 본인의 평가하는 어떤 척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이 올라서 그 본인에게 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들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특히 학습 부진이나 격차, 그리고 폭력 경험이라든지 학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학년기라는 것은 학습을 하는 연령대의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습이 주는 그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 부담은 공부를 하는 청소년이나 하지 않거나 모두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진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의해서 대처 능력과 예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경험해야 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위한 상담적 접근을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2장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학습 상담의 이해를 보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학습 문제이죠. 심한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져서 자살을 한다든지 대학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든지 성적이 하락해서 부모와 또 이렇게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학습 문제는 좀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성적 문제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평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업 성적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청소년 상담에서 학습 상담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요함이 요구도 많아지죠. 그래서 학습 관련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유유자적형과 불안형,
책략형, 반항형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유자적형은 낮은 성적 이외에 특별한 정서적인 거나 행동적 문제를 보이지는 않는데 청소년으로 적절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태평하고 안일하게 지내려는 동기가 강해서 낮은 성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은 태평한 생활을 추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식이 부족하죠.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든 그냥 몰라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적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학습의 동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거나 성실한 의도나 이런 것들이 없고 심리적 건강에 대한 부분이 별로 그 강도가 낮죠. 그리고 미루기를 한다든지 보기를 빨리 한다든지 과제를 미완성시킨다든지 최소한의 학습활동이나 최소한의 학습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좋아하고 책임 회피 행동을 많이 하고 변명을 사용하고 흥미를 중시하는 거죠. 난 공부에 흥미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집중력도 부족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면서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죠.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엄한 교사에게는 순응하고 새 학기에 자발적인 동기가 낮고 그 다음에 그 학습에 대한 낮은 수행력이나 수행이라든지 몰이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형인데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사소한 것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고 완벽성과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 지나친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긴장에 압도되거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불안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은 안성적인 불안이나 걱정,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고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성인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칭찬이라든지 잘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욕구가 크죠. 그래서 시비라든지 타인 수용을 중시하거나 그 다음에 시험 관련해서 칭찬의 욕구도 강하고요. 그리고 세부사항이나 수정에 중심적이고요. 순종적인 대인관계나 그리고 또 때로는 강한 자의식이라든지 재성인 욕구, 집중 곤란, 신체적 문제, 낮은 자존감 등이 불안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책략형은 다소 행동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서 충동적인 욕구에 대한 즉시적 만족의 동기가 강하죠. 그래서 참을성이 없고 조용하거나 끈기가 필요한 학교 수업과는 거리가 먼 조작적이고 강의 행동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책략형의 특징이죠. 충동성이나 즉시만족, 공격성, 규칙을 무시하고 양심 가책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친구끼리 어울리고 수업에 무관심하고 큰행을 한다든지 유혹이나 협박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기물들을 파괴한다든지 훔친다든지 타인을 괴롭힌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무단결석이나 가출 등 이런 것들을 자기 보호를 위해서 또 하는 친구도 있죠. 그런 것들을 책략형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 반항형인데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이다 보니까 주변 근위 인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짜증을 내고 반항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자주 언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전과 화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논쟁과 반항, 분노 폭발, 그리고 소원한 어른들과의 관계, 반항 수단, 그리고 반항 수단으로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리고 언쟁 대결과 도전, 원한과 보복, 예미순성, 불복종, 책임을 전가하고 타협에 순응하는 것, 독립통제 욕구나 이런 것들로 표출하는 것이 반항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상담과 청소년을 살펴보면 학습 상담에서는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주요 문제의 하나가 학업 동기의 부족이죠. 학습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동기 요인은 첫째, 청소년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신념입니다.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는 학생의 학업 과제 참여 욕구를 강하게 증가시키는 반면에 낮은 기대는 그들의 욕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건데, 즉 학습자의 학업 동기와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조절 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그리고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동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학습자가 성적이나 검사 점수에서 실수를 비판의 단서가 아니라 피드백의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태도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교수자는 학업 우수자에 비해서 학업 부진아들에게 낮은 기대를 갖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업 부진아들이 교수자들에 대해 도움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낮은 학업 성취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학업 부진자에게 학업 동기를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업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그 청소년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신념,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 학생의 학업 과제에 참여 욕구를 강하게 증가시키는 반면에 낮은 기대는 그들의 욕구를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안형의 학생들의 자기 조정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교수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상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단 도구를 통한 학습 상담의 접근 방법인데요. 비자발적인 학습 상담자와 학습 상담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은 욕구나 그리고 높은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높은 부모나 또는 보호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 부분이 또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의 학습 상담은 부모의 의지와 참여에 따라서 지속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모가 신뢰할 만한 학습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상담이 필요한 상담자는 일반적으로 시험 불안이라든지 공부 자체에 대한 회의나 의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꼭 해야 해? 뭐 이런 회의라든지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걱정이나 스트레스, 공부 습관에 대한 동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학습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주 호소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유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입니다. 어떤 성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체계가 형성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서 학습 상담도 학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습의 성공과 그 다음에 자신감의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 내담자의 어떤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폭력의 상담 중에서 우리가 학교폭력의 상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폭력 가해 경험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던 학생도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공부보다는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해야지만이 또 그게 원인일 때는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무단결식이 잦아지거나 학교 생활에서 점차 고립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폭력 경험에 따라서 학교 생활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라든지 대처 전략은 매우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등학생과 여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 추구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죠.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폭력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평가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는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 청년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 이론에서는 회복 과정과 대인 과정, 접근 이론 바탕으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3단계 상담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의 확립을 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건데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처벌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담자가 중재 역할을 해서 피해 학생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라포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강점을 찾아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상의 기억과 애도에 대해서 트라우마의 기억과 애도를 위한 복합적인 정서 반응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겠죠.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재진술하고 통합해서 핵심 감정을 찾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용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핵심 감정을 찾는 것은 본인의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것을 찾아서 그 감정과 본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후회라든지 아니면 용기라든지 이런 핵심 감정을 찾아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 모색과 대인 대처 전략인데 그걸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고립감이라든지 무력감에서 탈피해서 타인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는 시기로서 상담자와 자신이 과거에 맺었던 관계 패턴이 아닌 새로운 대처 전략을 연습함으로 해서 자신감을 생기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가족 상담이라든지 통해서 상담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계 패턴을 부모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연습함으로써 가족 내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변화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면서 그 내담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폭력의 유형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폭력 가해 유형이 있고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가해 유형에는 심각한 성적 가해, 인터넷을 통한 가해, 성희롱 가해, 따돌림 가해, 언어적 폭력 가해, 신체 폭력 및 금품 갈취, 괴롭힘 가해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피해 유형에는 보면 성희롱 피해, 심각한 성적 피해, 신체적 폭행 갈취 피해, 언어폭력 피해, 놀림 피해, 따돌림 피해, 그 다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 피해 이런 것들로 나눠지겠죠. 이러한 피해들을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폭력가해 경험을 보면 학교생활에 적용을 미치는 노예도 나타나는데 학교생활에 적용을 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무단결석이 잦아지게 되고 학교생활을 점차 고립됩니다. 학교생활에서 고립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끼리 합류해서 비행이나
일탈,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에 빠져들죠. 결국은 학교가 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 그리고 사회기술, 지식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전인적인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 폭력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폭력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그리고 사회적 지지 대처 전략이 중요한 매개 요인인데, 고등학생과 여학생들 사이에 사회적 지지 추구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있는 요인으로 밝혀지죠. 많은 연구에서. 그리고 아동기에는 청소년기의 전환이나 청소년들의 대처 행동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경우는 본인도 가해의 대상이 될까봐 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지 추구를 추구할 수 있는 기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죠. 더불어 사회적 지지를 요청했을 때 효과적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또래나 가족, 교사의 교육에 병행되어야 되는 것도 참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폭력 평가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 요인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폭력에 지지적 신념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을 더 쉽게 하고, 갈등적인 상황에서 비폭력적 전략을 의도하는 학생들은 가해 행동을 덜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되풀이되는 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이자 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평가의 항목은 폭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위협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죠. 폭력 가해자들과 함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은 폭력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학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회적인 전념으로 인해서 가해자의 공격적 행동과 유사한 반응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허약한 상대를 쉽게 굴복하는 모습은 동년배에게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성공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공격적 대처 행동은 가해 집단이나 중복 집단이 피해 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회피적 대처 행동은 가해 집단이나 중복 집단에 비해 피해 집단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학교폭력 트라우마 이론에서는 회복의 과정과 대인 과정, 접근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상담 모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안전 확립을 위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거고, 그리고 외상 기억과 애도에 대해 트라우마 기억을 애도하는 복잡한 정서를 반응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그래서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을 재진술하고 통합하고 핵심 과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대인 대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 후유증을 초래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상적 발달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는 외로움과 불안도도 높고 불안감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울의 성향이 짙어지고 정신병리적인 증상까지, 심지어는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는 이러한 각종 부적응을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들도 사회적인 약자인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이후에 초래된 결과에 대한 규명 작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력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와 공격성, 폭력 행동을 학습하고 자신보다 신체적 또는 심리적 힘이 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폭력이나 비행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은 유사한 생활 양식이나 근접성 등으로
인해서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집단이기도 합니다. 가해나 피해 학생이 동일 집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각한 성적하에 학생 청소년들은 상담은 피해 학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전략이나 인지행동 전략이 필요하고 가해자나 개인의 심리적 접근 외에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범죄 행위에 사회적 문제 발생이 원인이 초점에 두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의식이나 교정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내면화하는 가해자 개인의 왜곡된 인지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성적 가해 청소년들을 상담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폭력가해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면 현실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달리 비대면이고 행위자는 익명의 상황에서 주의 모르게 괴롭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간단히 글을 올리는 정도를 가지고도 비교적 손쉽게 집단 괴롭힘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 비대면성과 익명성 그리고 기회의 용이성이라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비대면과 익명의 매체 기회가 특성이기 때문에 상대 피해자를 덜 인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달리 가상과 게임의 공간이라는 인식하듯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이버 폭력이 엄청 많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주요 상담 기법으로는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라든지 공감적 이해나 수용, 그리고 지지, 해석, 안아주기, 직면, 머물러 있기, 명료화, 경청,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적절한 침묵을 사용한다든지 비너자 기법이라든지 재구조화한다든지 지금 여기 경험을 다룬다든지 가장하기,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불링 예방이나 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가치 덕목에 대한 중심의 내용에 들어가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가치 덕목 중에서는 책임이나 타인 배려, 존중, 민주적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다루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봬요.